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수면 부족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41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인 8시간 22분에 훨씬 못 미치고 있고요. 꼴찌라고 하죠. 또 한국인 수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87점. 그러니까 한국인은 수면 부족 그리고 수면의 질 저하 이렇게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을 모시고 수많은 한국인들을 잠 못 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불면증과 수면장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가을에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불면증, 수면장애 호소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네. 그 수면 장애가 계절적 영향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햇빛을 많이 쬐시는 분들 계시고 또 낮이 길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가 밤 시간이 길어지는데 해는 졌는데 잠이 안 오기 시작해서 불면이나 이제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불면과 수면장애는 다른 거죠? 수면 장애의 종류 중에 뭐 불면증이라든지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든지 기타 그런 장애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씩 좀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수면장애라는 건 어떤 겁니까? 수면하는 중에 수면 자체의 시간과 질에 문제가 있거나 수면은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수면을 방해하는 질환이 있어서 수면을 제대로 유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전부 다 포함해서 코골이까지 다 수면 장애로 포함시키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수면 장애의 일종? 하지정맥류는 아니고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불면증이라는 건데 오늘 이제 불면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거거든요. 오늘은 수면장애 그리고 불면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적어주셨습니다. 일단 수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수면 시간이에요. 얼마나 자야지 잘 잤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인 기준입니다. 오히려 18세까지는 만 18세까지는 더 많이 자야 되고요. 유아기 때는 더 많이 자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인 만 19세 이상의 경우에 대략 7시간 반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 그 이상 자는 것이 좋다. 그래서 7시간 반에서 8시간 권장해드립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렘 수면, 비렘 수면에서 주기적 수면을 하게 됩니다. 네. 대략 90분 정도 걸리거든요. 1시간 반 되는데 그걸 5번 정도 거치는 과정이 내 뇌에 저장돼 있는 해마의 기억도 정리가 잘 되고 그리고 또 노폐물 제거 시간도 충분하고 뭐 이런 그 생리적 기준으로 봤을 때 5번이 필요하기 때문에 7시간 반이 좋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수면 장애라는 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잠을 자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되는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라고 하셨는데 불면증이라는 건 뭐예요? 불면의 이제 종류가 좀 있습니다. 입면 장애라고 해서 입면 장애. 잠드는데 시간이 30분 내지 1시간 정도를 넘어가면 입면 장애라고 하고요. 네. 천면이라고 해서 얕게 주무시는 분들. 자고 있는데 주변 소리 다 들어. 들락날락 소리 다 생각도 막 해요. 잠기가 밝다. 네, 자고는 있는 것 같은데 내일의 계획도 세웁니다. 안 자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아주 얕게 주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고요. 또는 이제 다몽증이라고 해서 꿈을 많이 꾸시는 분들. 맞아요. 또는 절대적 수면 시간 자체가 적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일찍 눕자마자 자고 푹 자는데 서너 시간 자면 깨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 이런 분류로 이제 수면 장애를 나누죠. 그러면 나는 서너 시간만 자도 개운한데 하시는 분들도 네. 수면 장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연구에 의하면 유전적으로 한 4시간 반, 그러니까 그 렘 수면을 3단계만 해도 충분히 피로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다. 유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가 서너 시간만 자도 충분히 숙면 상태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큰일을 하시는 거죠. 예, 또 뇌파가 델타파에 있으면 아주 기억 정리를 잘하게 되는데 그 델타파 시간이 길어서 아인슈타인이 천재였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고민을 적어주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더 많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불면증이 정말 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면서 몸이 개운하지를 않아요. 1시까지 딸아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요. 아침에는 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더 잘 수도 없습니다. 자다가 중간중간 몇 번씩 깨기도 하고요. 그게 반복되니까 피로가 쌓이게 되죠. 따뜻한 우유를 마셔보는데 잘 안 돼요. 라고 이미자님 말씀하셨는데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수면 장애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계속 있고 긴장하고 있고 이런 상태인 경우엔 여러 가지 수면 유도 방법을 써도 네. 잘 그 효과가 없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능력, 또 그런 방법 이런 것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은 잘수록 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 말이 맞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숙면 상태에서 이제 잠을 푹 자고 나면 자고 싶어도 깨게 됩니다. 그분이 계속 잠을 9시간, 10시간 자고 있다는 것은 그 지난 며칠간 수면에 어떤 큰 장애가 있었다는 뜻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수험생들 공부시키려고 네. 잘수록 는다, 자지 마라라고 하는 경향성을 또 보이기도 하고요. 또 기면증이라고 해서 잠을 많이 자는 질환이 있기는 합니다. 그럴 경우엔 자두자두 졸리고 또 낮에 정신을 놓으면서 깜빡깜빡하는 분들도 계시죠. 차지연님 같은 경우에는 잠귀가 밝은 것도 불면증과 관계가 있을까요? 라는 말씀 주셨는데 앞서 말씀은 하셨는데 왜 이렇게 성향적으로 귀가 좀 밝고 이렇게 잠귀가 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난 푹 잤어.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런 분도 불면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민하신 분들, 저희가 숙면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렘수면 1시간 반 동안 한 20분 정도는 완전히 블랙아웃으로 푹 주무시고 나머지는 살살살 깨 있고 이런 상태를 누구나 유지하는 것인데요. 살짝 깨 있을 때 저희가 숙면에 이제 수면 상태에 되면 촉각, 피부 감각과 청각 이 두 가지는 약간 이제 전류가 흐르고요. 나머지는 전원이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청각의 그 전류가 유독 많이 흐르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살짝 깨 있을 때 주변 소리를 완벽하게 듣고요. 청각의 전류가 덜 흐르는 분들은 옆에서 막 깨워도 못 일어나죠. 그런 이제 개인적 차이는 있으면서 숙면을 취하실 때는 수면 장애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저는 굉장히 불면증이 심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전화 연결을 부탁하신 분이 계셔서요.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면 장애가 네. 심하시다고요? 저는 좀 많이 심합니다. 어느 정도신데요? 저는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언제부터요? 한 6년, 7년 된 것 같아요. 심각하네요. 일단은 뭐 어떤 게 계기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도 저는 비전문가니까 우리 전문가이신 선생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면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고 6년 약 드셨으면은 약물 의존이 꽤 있으신 분 같으신데요. 네. 제가 이제 한 번에 이별을 하고 네. 2번에 사별을 하고 지금 이제 신랑을 만나서 사는데 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오시고 삶에 질곡이 있으신 분들이 그 기억이 뇌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밤에 깊은 잠을 자려 해도 그 뇌가 각성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일종의 전기이기 때문에 전기 충격을 계속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쉽게 사라지진 않겠지만 여러 노력을 통해서 이완과 또는 이제 주변의 어떤 좋은 환경들, 즐거운 것만 생각하시고 가족 관계를 원만히 하셔서 스트레스량을 줄이는 것이 수면제를 줄이는 지름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루 종일 잠을 안 자도 잠이 안 와요. 뇌가 각성 상태에 있을 때 그 뇌세포가 그럴 때 손상이 오고요. 잠을 많이 안 주무시는 것이 오래되면 치매라든지 이런 것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문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릴렉스하고 즐거운 일 찾으셔서 반드시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 주시고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드신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잠 시간을 길게 그리고 이제 그 약의 의존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 본인 얘기 많이 안 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 한 두 마디 하시고 벌써 이렇게 울컥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많이 이렇게 뭔가 쌓여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뭔가 밤에 생각도 많아지시고 그러는 게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으시고 친구도 많이 사귀시고 많이 만나시고 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불면증이 오래되거나 워낙 스트레스량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우울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 우울증 약도 먹고 있어요. 아유, 잘하셨어요. 우울증은 창피한 일이 아니고 이제 맞아요. 정신적인 감기라 하기 때문에 우울증 약은 네. 반드시 드시면서 또 주변에 친한 사람, 가족이나 여러 이제 친척 또는 친구들, 네. 가족 네. 중에 스트레스를 풀고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분에게 자주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마음의 앙금을 가라앉히고 그런 것이 또 숙면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잘 주셨고요. 오늘 얘기하셔서 속이 조금 편해지셨길 바라고 오늘 전화 주신 김에 오늘은 좀 잘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스트레스라는 게 불면증의 굉장히 큰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1번입니다. 1번. 네, 제일 중요하죠. 잠을 10시부터 좀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10시부터 잘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없는 환경에 있다면 누구나 다 잘 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나라가 이제 그 스트레스와 관련된 지수가 높기 때문에 또 수면 장애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나라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앞서 그런 얘기해 주셨어요. 잠드는 시간이 그러니까 잠이 들기까지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그것도 수면 장애다. 네. 많은 분들이 그거는 나도 그런데라고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인면 장애인데 네. 특히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일수록 인면 장애를 호소하시게 되고 쉽게 얘기하면 머리가 복잡하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교감신경 흥분 상태로 불안불안 이런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려고 하면 진정시키는데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네. 1시간 정도 만에 주무신다면 질환이라고 볼 수는 없고 주변의 스트레스를 좀 정리하시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면장애 유발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잠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는 분들 뭐 예를 들면 휴대폰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원인이 존재하는데 물론 1번은 스트레스이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핸드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원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질환적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비염이 있다든지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이 있다든지 또는 통증 질환이 있다든지 그 왼쪽으로 누우면 아프고 오른쪽으로 허리를 돌리면 아프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질환적인 원인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가에게 의학적으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신 분 같습니다. 그런 분도 있으시네요. 유혜영 님이 남편은 눕자마자 잠들어요. 그거는 좋은 건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머리에 이렇게 베개 대기만 하면 잠드시는 분들. 네,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그걸 나쁘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나쁘다는 이유는 뭐냐면 피로가 누적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이 간신히 버티면서 사시는 분 아닐까 그렇죠. 그럴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별로 좋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피로가 누적돼 있지 않다면 누워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하거나 다른 관심사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한 5분 정도 했을 때 잠이 든다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월 초부터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대학병원에서 약 처방받아서 먹었습니다. 오늘 재검하고 오는 길인데 좋아졌다고 하네요. 고미영님 말씀 주셨는데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시거든요. 네. 뭐 약을 처방받든 아니면 치료를 받든 어느 정도의 기간이면 불면증이라는 게 좀 좋아질까요? 기본적으로 불면증은 약물에 의해서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수면을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사용했을 경우엔 약물 의존성 상태가 돼서 약 없이는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예를 좀 들어드리면 송가채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멜라토닌, 수면 유도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 수면 유도 물질을 상습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송가채가 혈류 중에 그 멜라토닌 맞네. 난 안 할래. 이렇게 이제 내 몸이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또 수면제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수면 장애가 없던 분들이 어지럼증이나 다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신경항전제를 먹었다가
어지러움이 나와서 끊었는데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의 복용은 수면에 있어서 그다지 권장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십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불면증도 스트레스가 많은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 오늘 문자를 꽤 많이 주고 계세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분을 많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내 네. 감정을 많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수면 장애를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우울증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기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영국 사람들, 영국 여성의 뭐 60%가 우울증 약 복용 전력이 있다 이럴 정도로 영국은 햇볕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쵸.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환경적으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상이 너무 높을 때 음. 목표가 너무 높으면 그걸 이루지 못했을 때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울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특히 가장 우울증을 많이 유발하는 경우는 그런 모든 스트레스를 의지할 만한 상대가 없을 때 더욱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고민 상담을 자주 해준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해결을 해줄 사람은 아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내 얘기를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불면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주제가 정해지자마자 이건 꼭 여쭤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이 잘 안 올 때요. 네. 그래도 억지로라도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네. 세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잠이 들고 싶다 싶을 때까지 딴 걸 하는 게 나아요? 기본적으로는 저절로 잠이 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 20분 정도는 잠을 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1, 20분이 지났는데도 잠이 안 온다면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럴 땐 일어나서 이제 다른 활동을 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씻지 않았다면 따뜻한 물로 좀 샤워를 한다든지 네. 보통은 샤워를 하고 1시간 뒤에 주무시는 것이 좋거든요. 또는 이제 내 주변에 어떤 그 소음이라든지 또는 빛이 있다면 차단을 하시고요. 또 봐서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 드신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다시 수면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고 그래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이제 그 생각을 아래로 내리는 생각을 다른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제 그런 방법들을 또 시행해 보면 좋겠죠. 생각을 아래로 끌어내린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뭐 그 책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잠을 잘 때 누워서 생각을 발끝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끝에 내 생각이 있는 것처럼 발끝으로 하게 되면 뇌파가 여러 시냅스 회로들이 전기량을 줄이면서 스스로 이제 그 수면 상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과 유사한 활동이 이제 동양에서는 단전호흡 같은 거죠. 이완수련, 단전호흡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호흡에 집중하거든요. 주로 이제 흉시호흡을 사람들이 하는데 복시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 호흡의 속도를 맞추고 리듬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면서 깊이를 맞추다 보면 잘 안 맞거든요. 그럼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잡생각, 오늘 있었던 기분 나쁜 일, 평소에 갖고 있던 울화 이런 것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호흡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잠을 자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뭔가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너피스 뭔가 명상도 해야 될 것 같고 마음에 좀 안정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아까 다몽증 얘기도 해주셨어요. 네. 잘 때 꿈꾸는 게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안 좋은가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렘 수면 단계에서 서파 수면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단계일 때 사람은 그날에 있었던 모든 기억 대부분은 아니 거의 대부분을 해마에 저장합니다. 그것을 이제 좀 유식한 말로 그 일화 기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대뇌에다가 저장해서 의미 기억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그 서파 수면 상태에서 밤에 잠잘 때만 합니다. 그럴 때 5단계의 렘 수면 있다고 했죠. 네네. 그 한 단계의 수면에서 대략 5번 정도의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그날 있었던 일을 어느 뇌에다 저장할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무작위로 막 꺼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저장하면 되겠네 하고 저장하는 작업을 렘 수면 한 번에 한 5번씩 하루 동안 20몇 번을 합니다. 이야, 끊임없이 일하네요. 저장을 하는 과정이죠. 네. 근데 그럴 때 너무 큰 정기적 충격. 이 시뮬레이션은 너무 소름 끼쳐. 너무 기억에 남아. 그러면 그것이 꿈으로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기억에 남는 거죠. 그것이 꿈입니다. 그러면 꿈을 꾸면서 실제로 행동으로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대뇌 각 부위가 운동신경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좀 충격이 센 전기 신호 꿈일 때는 그런 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제 잠꼬대라고 하죠.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분이죠. 네, 그러네요. 정기적 자극이 가장 적은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수면 장애 중에서 너무 많이 자서 문제인 경우도 있다. 앞서 뭐 많은 분들이 저는 너무 많이 잡니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중에 기면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면증이라는 게 뭡니까? 네. 이제 병리적 수준의 기면증은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에게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서 낮에 이제 졸리죠. 근데 우리처럼 단순하게 어제 잠 못 잤어, 졸려, 피곤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네. 지금처럼 저희 라디오를 듣는 과정에서 조십니다. 음. 그냥 앞에서 대화하는 중에 얘기하다가 내가 말하면 안 조는데요. 네. 상대가 말하면 잡니다. 지루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몇 초 만에 잠이 듭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자기 말할 단계가 되면 깹니다. 앞에 얘기를 못 들었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혼나거나 수업이 잘 이제 진행 안 되거나 이런 단점을 동반해서 검사해 보면 병적 수준의 기면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고, 두 번째는 밤에도 푹 자는 분들이 이제 잠을 많이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걸리는 한방적으로 응. 중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수면 중에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과정도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다음날 아침에 쓰는 거거든요. 피로감이라는 게 내 에너지가 고갈됐다라는 뜻인데 밤에 에너지 저축을 잘 못하는 분들은 자도 열 몇 시간 잤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쪽에 이제 들어가시는데 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보기제라 그래서 기를 보강하면 또 해결이 되기도 하죠. 그럼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한의원에 저는 수면 장애가 있어서 혹은 불면증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하시면 네. 어떤 검사를 해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처방을 내려주시는지도 이제 서양의학적으로 이제 수면다운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네, 네. 뭐 양압기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산소만 넣어주는 그런 류이겠고요. 이제 한방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수면 그 불량의 원인 외에도 원인적 분류를 하게 됩니다. 몸에 열이 많아서 화기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중기가 부족해서 또는 몸 안에 노폐물이 많아서 또 간과 심장에 화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한 대여섯 가지 정도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 구분에 따라서 꿈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네, 그런 것들하고 또 이제 맥을 찍어서 어느 오장육부가 불안 상태인지 또 몸 안에 어느 부위에 병리적인 열과 냉기가 존재하는지 등을 검토해서 원인적 치료를 하고 있죠. 수면 시간에 따라 꿈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고 오장육부의 기능적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집이 나옵니다. 꿈속에. 네, 어떤 사람은 물이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불이 나오고 동물이 나오기도 재밌네요.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귀신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꿈의 종류가 사실은 오장육부의 기능적 차이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거 재밌네요. 언제 한번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잠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 늘 자도 졸린 것 같고 사실 자도라는 게 제대로 이제 수면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늘 졸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건강상으로 어떤 악영향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그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는 뇌에 이제 충격을 주죠. 뇌에 충격을 주게 되면 오래 시간이 지나면 베타 아밀로이드라든지 이렇게 치매를 유발하는 그런 성분이 누적되면서 수면 장애가 젊었을 때 있었던 분들이 치매로 연결되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많이 영향을 주는 경우는 심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많이 못 잤을 때 주로 이제 잠 못 자서 사망하신 분들 뭐 과로사 이런 거 얘기할 때 심장마비가 이제 유발되는 거거든요. 심장에 데미지를 주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오장육부 어느 부분에라도 수면은 많은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을 이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척척 박사님께서는 제가 이 질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데
잠이 잘 안 와요. 네. 어디를 눌러야 잠이 잘 옵니까? 왜 제가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괜찮습니까? 네. 그럼요. 이제 눌러야 한다는 부분들이 네. 대부분 우리 침구학, 한방 침구학에서 침 놓는 자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위에 따라서 하시게 되면 되는데 이제 원인별로 좀 달라서 조금 어렵긴 합니다. 아까 중기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 전에 뭘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는 생강차라든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를 드시면서 내관혈이라고 해서 네. 팔목 안쪽에 시계 차는 데서 5cm 윗부분을 꾹꾹 눌러준다든지 또는 백회혈이라고 해서 머리 꼭대기 부위에 이렇게 살짝 들어간 톡 튀어나오면서 쏙 들어간 자리 있거든요. 정수리 쪽? 네, 그런 부위를 눌러준다든지 또는 귀 뒤쪽에 풍지혈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꾹꾹 눌러준다든지 네, 그런 이제 지압을 통해서 경락 자극이 되면 뇌로 치솟아 올라가던 화기가 내려가면서 수면에 도움을 주죠. 자, 손목에서 시계 차는 데서 5cm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몸쪽으로. 그럼 거기를 눌러주면 되고요. 그리고 귀 뒤쪽으로 목 쪽으로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살짝 들어간데 풍지혈 네. 그쪽을 눌러주면 되고 정수리 쪽으로 이렇게 가르마죠. 그쪽으로 쭉 이렇게 좀 쏙 들어가면서 튀어나온 곳 고기를 또 눌러주면 된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이런 혈자리가 또 굉장히 재밌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혹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한 10초 정도? 네. 너무 지향점이 높다 보면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 18세까지는 잠을 많이 자야 되는데 수험생들 잠 못 자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커서도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향점을 너무 높이 갖는 것보다는 좀 이완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국민 건강 전체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척척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면 장애 그리고 불면증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